제가 지난 10년간 300여 명 이상의 분들을 면접을 보면서 그들에게 고충과 고민을 듣고 느끼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30대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여기서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평균이에요. 평균 3천 후반에서 한 5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전이고요. 세금을 떼고 나면 평균 한 300에서 뭐 400 정도? 이 사이에서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어때요? 같은 30대인데 누군가는 벤츠를 끌고 있고 누군가는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8시간, 9시간 정도를 일할 텐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20대 때는 솔직히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자산의 규모가. 뭐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누가 뭐 어느 직장에 들어갔냐, 다 뭐 그래봐야 명예나 커리어의 싸움이고 이 안에서의 부러움의 정도의 차이지 삶의 질이나 또는 자산의 규모? 여기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30대 때부터는 그 격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물론 이거는 뭐 능력이나 뭐 가지고 있는 스펙의 문제도 있겠지만 20대 때와 30대 때는 조금 다르죠. 20대는 사회 초년생이지만 30대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한 20대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뭐 책임감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고 싶은 일, 이걸 통해서 성공하고 명예와 돈을 벌고 싶었고 자기 만족이 컸지 딱히 내가 막 가정을 책임져야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수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다르죠.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에 8할 이상은 가족이죠, 가족.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30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나 가정이 있으시다면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와는 달리 좀 어때요? 좀 더 열심히 살지 않나요? 20대 때는 여행도 가고 어디 뭐 연애도 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 술도 자주 먹고 하지만 30대 때는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친구 만나는 빈도수도 20대 때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자산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보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냐 갖추지 못했냐 로 나뉘더라고요. 30대가 됐을 때 누군가는요, 회사 퇴근하고 나서 강의나 뭐 또는 뭐 부업이나 뭐 투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투자든 또는 어떠한 커뮤니티든 그런 식으로 소득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누군가는 회사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뚜렷하게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거 하면 확실히 자산이 늘어나 라는 그런 경험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확실한 방법이면 하겠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차이보다도 이 소득의 구조를 넓혔느냐, 이게 연봉의 격차, 즉 자산의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죠. 그럼 알겠고 뭐 지긋지긋한 얘기 그만하고 어떻게 하는데, 연봉을 어떻게 올리고 자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해드리면 일단 그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덜 쓰거나 아니면 돈을 더 불리거나 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치면 이 세 가지 기술 중에 전부 마스터하지 못하더라도 두 가지 한 가지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돈이 모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경매 공부 꼭 하십시오. 부동산 경매.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S25 울트라로. 근데 그게 출고가가 한 180, 190 뭐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상품을 130만 원에 만약에 누군가가 올려놨어요. 제가 선물 받았는데 안 써서 필요 없어서 좀 싸게 올립니다. 올렸어요. 미개봉이에요? 180만 원짜리 그대로 가서 주고 살 사람 있어요? 아니죠. 130만 원 주고 당연히 살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파트가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경매로 내가 만약에 한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대요. 에이, 귀찮으니까 무슨 경매야. 그냥 5억 주고 살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경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고 대신 깊게 설명드릴 테니까 2분 정도만 집중해 보십시오. 아니 2분도 집중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요? 어떻게 돈을 불려요? 자, 경매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빨간 딱지 붙이고 하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억과 대출 4억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럼 내가 매달 이 4억에 대한 대출과 뭐 그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왔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아니죠.
몇 번 독촉장을 날리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이 담보로 잡은 이 집을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경매 신청 왜 하겠어요? 빨리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경매 개시를 하는 거죠. 뭐 몇 월 며칠 사건 번호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무도 안 사러 오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팔릴 때까지 금액을 계속 낮춥니다. 이거를 유찰된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 정도 감가가 돼요. 서울 같은,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20%, 서울 외 지역에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감정가 대비 30%씩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억인데 아무도 안 사러 와? 그럼 그 다음번엔 얼마예요? 30% 감가가 되면? 네, 3억 5천이죠. 5, 3, 15, 1억 5천 빠지니까. 그럼 3억 5천인데도 아무도 안 사러 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70%가 됩니다. 30%가 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만 유찰돼도 몇 프로가 돼요? 시세 대비 반값이 되는 거예요. 왜? 100%에서 30% 빠지면 70%, 70%에서 30%니까 21%가 빠지면 두 번만 유찰돼도 49%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경매로 사야죠. 싸게 사야죠. 그게 뭐 몇천 원,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만 싸게 샀다고 봐도 이거를 나누기 12개월 해보면 한 달에 400만 원씩 1년 동안 공짜로 저축한 효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40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꾸준하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직장, 왜냐면 월급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경매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이 영업적인 것뿐만 아니고 저는 부동산 경매도 가르칩니다. 주기적으로 스터디도 해주고요. 일정 없는 친구들 또는 조금 급여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 전 데리고 임장도 주기적으로 다녀요. 왜냐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불리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 소비가 다 과소비로 이어지거든요. 뭐 명품백 사고, 시계 사고, 외제차 사고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후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 팀원들 중에는 제가 몇 명은 낙찰도 받아줬어요. 명도까지 해주고 감정가 대비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준 팀원들도 꽤 있고요. 꼭 부동산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임금 올라가는 속도가 부동산을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역량의 교환처를 바꿔라.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의 목적이 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코미디, 유머, 뭐 게임 채널이 아니니까 뭐 하나라도 뭐 배우고 얻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뭐 대부분 자격증도 따고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듣고 뭐 등등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역량과 열심히를 한 회사에만 바치고 있다는 거죠. 즉,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 머무르면서 성장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연봉을 올리고 싶다면 내가 가진 시간과 역량을 더 비싸게 사줄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인데도 회사에선 연봉 4천을 받는데 영업이나 뭐 컨설팅 분야에서는 연 1억.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역량의 교환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알려줘도 못해요? 대부분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거나 또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시작을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혹시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욕심이 좀 커서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재 내 행동에 맞춰서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 목표에 맞춰서 내 행동을 거기다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후자의 유형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내 역량의 교환처를 어떻게 어디다가 비싼 곳에 어디서 사줄 건데 어떻게 바꿔요? 사업이든 뭐 창업이든 자영업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초기 자금, 즉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든 돈이든 무한적인 거면 그냥 시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특히 시간은 그렇다 쳐도 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투자한 이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수 준비하는 연습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월급다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체능 계열에서 특히나 그
어렵다는 그 연예계 쪽에 8년 정도를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건 허황된 꿈만 쫓는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진짜 목숨 바쳐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 현실과 이 이상, 이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다가 저는 진로를 틀었죠. 그 당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거 딱 한 가지. 너 만약에 음악이 아닌 다른 무언가, 뭔진 모르겠지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너의 남은 20대, 그리고 너의 3, 40대가 너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너 그거 음악 아니어도 괜찮아? 만약에 그게 확정적으로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 음악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대답은 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군대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마음 먹었죠. 불법 일 빼고 무조건 돈 되는 일은 다 하자. 해보자. 그게 뭐 내 적성에 맞고 안 맞고 모르겠고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돈을 적게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버는 게 더 힘들 텐데 힘들면 당연히 어렵다고 느껴질 거고 어렵다고 느껴지다 보면 당연히 그게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나는 그거랑은 적성에 안 맞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쩌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과는 적성에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일에 내 적성을 끼워 맞춰서라도 해보자. 저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영업이었습니다. 사업이나 창업이나 뭐 자영업처럼 초기 자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을 때 손해볼 게 없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50%는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이 영업직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생 생활했을 때 그 열정과 노력의 방향만 바꿔서 여기다가 투입을 했더니 정말 감격적이게도 3달째 때 1,0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땠냐면요. 너니까 되지. 너니까 되는 거야.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변화를 원한다면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한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망설임과 결단 사이에서 인생이 갈리는 그 찰나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졸속. 서투른 행동이 지환. 아주 느린 신중한 태도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항상 지금보다 더 준비된 시기는 오지 않더라고요. 준비 없이 시작해서 그 선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이 많고 저와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